잘 나가던 문 정권이 드디어 이제 모순에 하나 제대로 빠졌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20만 청원이 됐다는 낙태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이 가톨릭계가 교리와 근본적으로 어긋난다면서 폐지 반대를 하면서 전국 교구에 100만 서명 지침을 내렸어요. 이 미국이나 뭐 전 세계의 낙태와 관련해서는 항상 가톨릭계가 근본적으로 교리에 어긋난다. 일종의 낙태도 살인이다 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주교회의에서 전국 16개 교구에 이 문제를 갖다가 전부 반대하겠다라는 청원을 보내면서 비상대책위를 꾸려가지고 낙태 반대 운동에 나섰어요. 그래서 이 주도하는 사람이 그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위원장인 염수정 추기경입니다. 그러니까 추기경이 나서서 조직적으로 반대를 하는 이유는 이 정부가 낙태 문제에 있어서 이제 공론화해서 이걸 갖다가 가능하도록 바꾸려고 지금 시도를 하는 거예요. 현 정권의 주요 지지 기반은 20, 30, 40대 여성들일 겁니다. 이 여성들에서 현 정권 지지율은 80%가 훨씬 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은 젊은 여성들에 대한 자신들의 지지를 의식하면서 낙태죄 합법화, 낙태 합법화를 추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이 청원 등을 관장하는 조국 민정수석이 낙태죄 폐지 청원이 20만 명에 넘어서자 내년에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제 입을 잘못 놀렸어요. 자, 조국이 요리조리 위기에도 빠져다녔는데 인사, 검증 실패에서도 요리조리 도망다니고 국회에서 불러갖고 좀 뭐라 하겠다니까 국회도 안 나가고 잘 빠져다녔는데 하필이면 한국에서 제일 센 가톨릭하고 이제 맞붙었습니다. 조국이 근래 프란치스코 교황도 임신 중절에 대해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한 바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주교회의가 27일 날 공개 질의 형태의 긴급 발표를 통해서 교황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교모한 방법으로 교황의 말을 앞뒤 다 자르고 악용하지 마라 하면서 28일 날에는 교황의 발언 인터뷰 전문을 번역해서 배포까지 해버렸습니다. 이처럼 종교계 파장이 커지자 청와대가 이제 해명에 나섰는데요. 자, 그래서 문 대통령이 천주교 측의 항의 내용을 보고 천주교계가 오해하지 않도록 잘 설명하라. 문 대통령은 가톨릭 신자고 이 가톨릭계와 관계가 깊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국이 사과하러 천주교 교회에 어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조국이 인용한 이 교황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은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도를 높이고 동성애자, 이혼한 사람들, 낙태를 한 여성들에 대한 비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한 것이지 낙태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 의사를 보여왔다는 겁니다. 다만 낙태를 한 여성도 진정으로 속죄하면 용서를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은 영원히 단죄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표현이었는데 조국이 그 중에서 일부만 발췌해서 새로운 균형점이라고 해서 이제 교황도 낙태에 대해서 인용을 마치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천주교가 이제 교황까지 거론한,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왕이지 않습니까? 수장이지요. 왕의 말을 잘못 인용을 해서 가톨릭 교리에 조국이 반발하는 모양새를 보였다가 지금 개망신을 당한 겁니다. 자, 문 대통령은 가톨릭계와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고 가톨릭계 전체가 요즘 좌파 성향을 띄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싸움을 잘못 벌이지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오해하지 않도록 잘 설명하라 했으니 아무리 끝발이 좋은 조국도 이제 사과하러 가야 될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에서 청와대는 새로운 균형점이라는 조국의 말이 한마디로 교양의 발언을 왜곡한 게 아니다라고 뻗었지만은 결국은 조국이 어제 천주교 수원교구에 가서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장인 이용훈 주교와 이야기를 하면서 교황 말씀을 압축하다 실수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압축하다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애초에 낙태에 반대하는 교황의 말은 변함이 없었고 그걸 갖다가 아이리시 타임스라는 잡지에서 2013년 9월 20일자에 이렇게 실은 내용을 조국이 그 중에 일부만을 인용을 하면서 한마디로 원문도 찾아보지 않고 또 일부를 갖다가 잘못 알고 이것을 인용해서 발생한 문제죠. 보통 교수들이 하도 표절을 자주 하다 보니까 저지르는 대표적 실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그래서 조국과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유명한 가톨릭 신자지요. 청와대가 낙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가지거나 예단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는다면서 교황의 말을 왜곡하거나 호도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가톨릭계는 앞으로 이 정권이 낙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 낙태 사례를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항상 포퓰리즘으로 흥한 자는 포퓰리즘에 의해서 망한다고 하는 진리를 이 정권 스스로가 이 사태에서 느끼지 못한다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모순되는 문제들의 폭발, 상호 충돌에 의해서 이 정권이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20대, 30대 여성의 표도 얻고 싶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주요 지지 기반이었던 가톨릭계를 기분 나쁘게 하고 싶지도 않고 이 사이에서 교묘하게 짬뽕 말을 하다가 지금 짬뽕이 엉터리였다라. 한마디로 죽도 밥도 아닌 게 되어버렸다라고 지금 깨져버린 게 조국의 실은 사례가 된 겁니다. 자, 이 정권은요. 경제 안보부터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부터 모든 문제에서 이런 모순된 슈퍼트루프라는 아바 노래가 있듯이 줄타기 하듯이 외줄타기 하듯이 위태롭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문제만 해도 한번 보십시오.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혁신전장으로 슬그머니 바꾸지만 노동자들한테 발이 묶여 있습니다. 촛불 들고 이 정권 만들어줬으니까 우리한테 빚갚아라는 이 노동자들 앞에서요. 혁신 성장이 가능하겠습니까? 자, 최저임금 올려주고 전부 정규직화 한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 사람은 비정규직으로 살짝 들어가서 아버지가 대단한 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식이 이제는 정규직이 될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해라 하니 자기만 정규직 하려 했는데 김 빠지게 전부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는 상황이 됐는데 따져보니까 비정규직들 대부분이 공공기관에 다 백으로 내놓으라 한 백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더라 하는 겁니다. 자, 결국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백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주 합법적으로 정규직화되는 부분을 열어줬다라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사례들이 지금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야말로 그야말로 공정사회에 위반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정권의 포퓰리즘은 이런 공정한 룰을 스스로 깨트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노조에서 한마디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부분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1,000만 원 이하의 10년 넘은 빚을 이제는 탕감해 주겠다라는 포퓰리즘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159만 명이 혜택을 받는데요. 자, 어제는 주택을 100만 가구를 공급해 주겠다. 오늘은
또 1,000만 원 이하 10년 넘은 빚을 탕감해 주겠다. 그렇게 자꾸 던지는 거예요. 최근에 지지가 조금 위태롭다고 느꼈는지 또 던지기 시작합니다. 한때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케어 막 던지더니만 또 던지기 시작해요. 자, 다 탕감해 주세요. 왜 1,000만 원입니까? 하필이면? 그러면 1,001만 원 빚을 진 사람은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라고요?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9년 11개월 된 사람은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라고 탕감을 해줍니까? 정부가 1,000만 원 이하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하고 있는 장기 소액 연처자 159만여 명의 빚을 탕감해 주기로 했다. 탕감 규모는 최대 6조 2천억에 달할 걸로 보인다. 정부가 채무 일부를 깎아주거나 만기를 연장해 준 적은 있지만 빚을 아예 없게 해준 것은 처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금융위원회가 이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10월 31일 기준으로 원금 1,000만 원 이하 빚을 장기 연체한 채무자가 대상인데 국민행복기금 내 채무자 83만 명, 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등 빚을 못 갚고 있는 76만 2천 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채무자에게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뒤 빚을 없애주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을 보면 1톤 미만의 차량 등 생계형 자산을 빼고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으면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매하면 서민금융지원세타 신청을 하게 하고 채권 소각까지 3년의 기간을 둬서 돈 있어도 안 갚는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겠다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말은 빚의 굴레를 벗겨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복귀시킨다. 그래서 개인이나 국가적으로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면 생산성이 높아진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성실하게 갚은 사람은 쪼다이냐라는 문제와 6조 원의 재원이 들어간다라는데 그 돈은 무엇을 가지고 할 거냐. 10년을 앞둔 사람이나 국민행복기금으로 일부만 탕감된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병신이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해외는 민간금융사가 도저히 못 받을 빚을 탕감시키는 경우는 있어도 국가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국민행복기금의 소액 연체자들이요. 자기가 채무 조정은 됐지만은 빚을 갚겠다는 약정을 맺지 않은 채무자가 미약정자라고 불리우는 사람. 그러니까 빚을 깎아줬는데도 안 갚겠다고 하는 미약정자가 40만 3천 명이고요. 1조 9천억이랍니다. 빚을 깎아주니까 갚겠다라는 사람이 42만 7천 명, 1조 7천억이라 그래요. 일반 금융회사에 공공기관에 12만 7천 명, 6천억. 그리고 은행, 보험사 등에 28만 1천 명, 9천억. 그리고 대부업체에 35만 4천 명, 1조 1천억이래요. 그래서 다 합치면 한 159만 2천 명, 160만 명 가량 되고 6조 2천억쯤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걸 하기 위해서 국민행복기금 안에서 커버 안 되는 부분에 재단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재단법인이 결국은 이 국민행복기금에서 벗어나 있는 앞에 말한 공공기관, 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등의 빚을 다 사드리겠다라는 겁니다. 76만 2천 명을요. 그래서 그 돈은 시민사회단체 기부금과 금융사 출연금으로 하겠다는 건데 지금 금융사들이요. 각 그 시도마다 있는 보정재단에도 돈 내지요. 곳곳에 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은행에 낸 수수료가 이런 식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고요. 또 그 속에는 우리가 낸 은행 이자도 있습니다. 돈을 빌렸을 때요. 그러면 우리는 성실하게 빚을 갚고 열심히 살면서 은행에 수수료도 내고 이자도 내는데 그런 돈 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이런 식으로 빚을 갚지 않는 사람 빚을 탕감시켜 주겠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저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국민행복기금이나 금융기관의 채무자를 상환 중인 사람은 즉시 채무를 면제해주고 아까 말한 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중인 사람은 추심을 중단하되 3년 내에 저 빚을 전액
탕감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1,000만 원을 10년을 넘게 연체를 했다면 이 인간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1,000만 원을 10년으로 갚는다면 1년에 100만 원만 갚으면 돼요. 그럼 1년에 100만 원 갚으려면 한 달에 한 8만 한 2, 3천 원만 갚아도 1년에 100만 원 갚을 겁니다. 최저임금을 내가 벌더라도 이 돈은 갚을 수 있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이자 상식이지 않습니까? 이걸 떼먹고 말겠다라는 게 이게 사람입니까? 이 돈을 탕감시켜 주겠다고요? 그래, 네 돈 아니니까 네 마음대로 열심히 선심 써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요. 이런 식으로 국가 운영이요. 한마디로 자유시장 경제에서 주어지면 이건 보통 심각한 후유증을 일으키지 않을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앞으로 은행에 대출해서 한 990만 원 이렇게 빚을 져가지고 안 갚고 버티면 문 정권에서도 그럽니다. 다음 정권에서도 또 그러지 않겠냐 해서 한마디로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이요.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자존심을 지키고 한마디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 떼먹는 게 처음부터 머릿속에 들어가서 돈을 일부러 빌려서 안 갚는 현상들이 온 사회에 만연할 건데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문 대통령은 왜 변호사 때 신용카드의 채권을 저축은행이 갖고 있는 것을 시효를 연장해서도 받으려고 하는 부분에 변호사 업무를 했습니까? 그게 수만 건에 수십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정당했다고 보십니까? 그때 이런 걸 많이 봐서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그때는 변호사라서 내가 돈 벌었고 이제는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국가 예산이니까 탕감시켜 주겠다고 합니까? 나라 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